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양심적 납세 거부운동 국회 해산하라. 자, 지금 5월이면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난리를 치죠. 네, 또 뭐 부가가치세 안 내면은 하루라도 밀리면은 이 사람들은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협박 고지서를 보냅니다. 저는 한 번도 정당 지원금 연 465억을 주라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세금이 정당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이라 하여 대통령 선거 때 465억, 또 지방선거 때 약 465억, 국회의원 선거 때 465억을 정당에 주라라는 것을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금은 계속 빨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겨우겨우 집 한 채 마련하면은 거기에다가 집에다가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뭐 심지어는 뭐 노후를 위하여 상가 하나 준비하면은 뭐 교통분담금이다, 뭐 재산세다, 종합부동산세다 해가지고 싹싹 긁어갑니다. 근로자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뭐 요양 뭐 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고, 갑근세니 뭐 소득세니 또 우리가 기름 한번 넣어도 거기에 많은 간접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좀 중산층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자녀에게 좀 뭔가 좀 주려고 그러면은 상속세니 증여세니 하면서 빨아가가지고 이들이 정당 지원금 연 465억,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 각각 465억씩 돈을 가져갑니다. 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는 지난 선거들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약 1200억, 국회의원 선거 약 1200억, 지방선거 약 3200억이라는 이 돈을 또 선거 보전금이라고 가져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여성 추천 보조금, 청년 추천 보조금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 5,4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국회의원 한 명 유지하는데 무려 약 8억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보좌관 9명에 각종 지원금에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00명이면 약 2200억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성추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보궐선거 비용이 약 1000억이 들어가도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합니다. 전 한 번도 제 세금을 그렇게 쓰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심적인 납세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 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 국민의 4대 의무, 네, 그래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요즘에 많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파업을 하면서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버리고, 교육의 의무도 입시 기계를 만드는 게 이게 교육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도 이미 이렇게 양심적 병역의 의무에 대한 거부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무죄가 판결낸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학교 교육은 로또 복권, 양심적 교육 거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근로자들이 또 총파업뿐만 아니라 부분파업 또는 근로시간 추가 연장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과거에도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이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한테 빨갱이라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스파이들을 단속해야 된다. 국제 스파이 단속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의 이 간첩들을 반드시 잡아내고,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바로 북한, 중국, 그 앞서 탐욕스러운 기득권들입니다. 이 기득권들을, 우리가 이 주적들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낸 세금을 정당에 지원해 465억을 지원해 주라고 한 적도 없고, 선거할 때 선거 전에 선거 보조금을 465억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 보전금이다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3,200억을 세금으로 주라고 한 적 없고, 성추행 문제로 자기들이 탐욕의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1,000억 원을 세금으로 쓰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국민의 세금을 맘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양심적인 납세 거부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조해서 이 국회를 해산하든지 아니면은 양심적 납세 거부 운동을 받든지 정부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네 안 붙이네,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자가 뭔데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에 대한 결정권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스위스는 국민들이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1년에 2번, 4번 국민투표를 합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50만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가 제한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스위스는요, 동물 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담배 광고를 허락할 거냐 말 거냐, 소의 뿔을 뽑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국민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우리는 원숭이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국민을 원숭이들로 만들어 놓고, 나 좀 찍어줘 내가 바나나 줄게, 나 좀 찍어줘 내가 파인애플 줄게, 나 좀 찍어줘 내가 애플 줄게, 이러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찍어주면은 그 다음엔 바로 정당지원금, 선거보조금, 또 국회의원 각종 특권 쌓기, 이런 거로 물들어 있고, 그것도 먼저 9,800억이라는 특활비를 영수증도 없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에다 상납하고, 우리는 양심적인 납세 거부 운동을 받든지 아니면 국회를 해산하든지, 가장 좋은 것은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국민 발안제를 시행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 나라, 그리고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의 나라, 국민 주인 나라를 말하지 말고 즉각 국민투표, 국민 발안제를 수용하기를, 대통령 혼자만 누리고 있는 국민투표 제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를 경고합니다.